여기 열심히 살지 않으면 죄책감이 드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최근 MZ세대라고 불리는 이들 사이에서 새로운 흐름이 포착되었습니다. 바로 갓생입니다. 갓생이란 신을 뜻하는 영단어 갓과 삶을 뜻하는 한자 생이 합쳐진 단어죠. 부지런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삶을 뜻하는 신조어입니다. 사실 청년 실업 문제는 2008년에 88만 원 세대, 2015년에 N4 세대 등 과거부터 꾸준히 제기된 문제입니다. 신자유주의 시대에서 청년 실업 문제는 개인의 다짐, 치열한 노력 부족의 탓으로 돌려지곤 했습니다. 그러나 갓생을 깊게 연구할수록 기존의 자기개발 담론과 그 결이 분명하게 다르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은 사회적인 취업난을 극복하기 위해 청년들이 수동적으로 스펙을 쌓아왔던 것이라면 갓생에서는 청년들이 능동적으로 자기 인생을 이끌어 나간다는 인상을 줍니다. 갓생, 대학생의 삶의 기획은 문화인류학적인 관점에서 연세대학교 스트릿 댄스 동아리 H를 중심으로 갓생 동력을 지속할 수 있게끔 하는 동아리 내부의 독특한 관계 맺기 방식, 신자유주의적 시간성과 몸을 중심으로 해부한 갓생, 청년 담론의 흐름 속 갓생의 위치, 그리고 갓생러가 갓생 담론을 내면화하고 동시에 담론과 협상하는 움직임을 통해 능동적인 행위자성을 살펴봅니다. 저희가 연구한 댄스 동아리 H는 5월 말에 신촌 유플렉스 앞에서 버스킹을 진행하였는데요. 운이 좋게도 저희의 연구 시작 시점인 4월 초가 공연 준비가 막 시작되던 시점이었고 그 덕에 공연 준비 과정을 함께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신촌역 뒤쪽에 있는 댄스 연습실에 따라갔고 뒤풀이 자리에서 같이 술을 마시며 친밀함을 쌓기도 했습니다. 5월 27일 저녁에는 그간의 결실을 맺는 신촌 버스킹 공연까지 보며 총 8회의 참여 관찰을 진행했습니다. 참여 관찰로는 부족한 정보들을 보완하기 위해 초점 집단 면접 3회를 비롯하여 총 15명의 인터뷰와 15회의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H 동아리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동아리랑 약간 다릅니다. 보통 동아리라고 하면 친목을 위한 거니까 만나서 뒤풀이에서 술 먹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도 하고 거기서 친해진 친구랑 다른 데 놀러 가기도 하고 그러죠. 그런데 여기는 좀 다릅니다. 만나서 춤 연습하고 끝나면 각자 다음 스케줄 가려고 흩어집니다. 다시 말해 H 사람들은 춤 연습 이외에 시간을 들여 친목을 쌓을 수가 없습니다. 다 각자 갓생 사느라 바쁘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H 사람들은 자기들의 인간관계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같이 춤출 수 있는 끈끈한 관계. 좋아하는 춤을 추고 좋아하는 춤 얘기를 하면서 오순도순 지내는 관계라는 겁니다. 각자 바빠서 친목 쌓기도 어려운데 끈끈한 관계라니. 사실 처음에는 조금 의문이 들었습니다. 사실 이 정의는 상당히 적절합니다. 따로 친목을 다질 시간이 없긴 해도 H 구성원들은 정말 끈끈하게 지냅니다. 특히 이들은 서로 위로, 격려, 치유 등을 주고받습니다. 이처럼 인포먼트들의 발화에서는 서로를 향한 위로와 감사의 경험이 많이 드러납니다. 사실 춤 연습이라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죠. 그럼에도 인포먼트들은 함께하며 서로 돕고 잘한다 하면서 격려하고 함께 한다는 것이 H동아리 활동을 유지하는 큰 동력이라고 입을 모아 말합니다. 이 정도면 끈끈한 관계를 지향한다는 이야기가 텅 빈소리처럼 들리진 않으시죠? 바쁜 일상 속에서도 좋아하는 걸 열심히 즐기면서 서로 위로와 격려를 주고받는 모임. 이렇게만 보면 H동아리는 참 낭만적입니다. 꿈과 열정이 꼽히는 낙원 같은데요. H동아리를 이렇게만 묘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보셨다시피 H사람들은 활동이 있어 서로의 존재와 관계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때 내 옆에 서 있는 저 언니, 나를 격려해주는 저 친구는 나와 같이 춤을 추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갓생러이기도 하죠. 갓생러 모임으로서 H는 어떤 특성을 보일까요? 나 스스로 하나의 갓생러일 때 다른 갓생러를 가까이에서 보고 갓생을 같이 산다는 건 어떤 감각으로 인포먼트들에게 다가올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갓생러를 바로 옆에서 보고 그들의 갓생살이를 일부 함께한다는 건
인포먼트들로 하여금 갓생을 지속하는 동력이 되게 만듭니다. 인포먼트들의 말을 빌리면 H에는 나만의 연예인이 있다고 해요. H 활동을 하면서 각자 저 언니 정말 너무 멋있다. 저 친구 진짜 죽인다. 하는 사람이 하나씩은 꼭 생긴다는 건데요. 그 멋진 언니 죽이는 친구는 둘 중 하나입니다. 춤을 정말 기가 막히게 잘 추거나 정말 말도 안 되게 열심히 살거나 발화를 모아보면 둘이 섞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후자가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H에서 나만의 연예인은 손에 꼽히는 갓생러라는 얘긴데요. 왜 이들을 멋있다고 할까요? 이들 개개인은 각자 다 갓생러입니다. 그런데 가끔 번아웃이 오고 결과가 잘 안 나오면 갓생이라는 삶의 방식에 회의가 종종 든다고 해요. 그럴 때 옆에 있는 갓생러를 보면 나도 저렇게 살아야겠다. 동기부여를 되게 많이 받았다. 내 삶이 틀린 게 아니구나.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거구나. 그래, 역시 이렇게 갓생 사는 게 멋있는 거지. 하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점이 있습니다. 인포먼트들에게 다른 갓생러를 봄으로써 당신의 갓생이 옳다는 느낌을 받느냐고 직접적으로 물으면 다들 대답을 꺼립니다. 표정도 별로 안 좋고요. 나는 그냥 내가 좋아하는 거 하면서 열심히 사는 거야. 나는 남 눈치 보고 그런 편은 아니라서 왜일까 생각해봤습니다. 그 답은 갓생 담론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갓생 담론은 갓생러들이 자기 삶의 주체라고 주장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하도 세상이 불안해지니까 그 안에서 자기 삶을 능동적으로 주체적으로 꾸려나가려는 움직임이 갓생이다 라는 거죠. 그런데 인류학 공부하는 사람한테 주체성이라는 말은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주체성? 곧 주체화를 말하는 거니까요. 어떤 행위자가 주체로 그려진다는 건 그 주체가 실제로 힘을 갖고 삶을 개척해 나간다기보다 담론이 그 행위자로 하여금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해야 한다고, 그렇게 하는 게 네가 원하는 거고 네 본 모습이고 멋있는 거라고 강요한 결과일 때가 많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체성은 대개 주체화의 결과라는 겁니다. H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갓생 담론이 그리는 행위자의 모범은 자기 삶의 주체가 되는 거죠. 자기 삶의 주체라는 사람이 남이 하는 거 보면서 자기 삶의 태도를 다지고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건 멋지지 않아요. 따라서 갓생 담론을 내면화하고 스스로 갓생러라고 정체화하고 있는 H 사람들은 갓생 담론의 주체화 과정으로 인해 스스로 남의 갓생의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애써 부인한다. 이것이 저희의 해석입니다. 지금까지는 H에서 행위자인 갓생러와 갓생 담론이 어떻게 뒤얽히고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저희는 행위자와 담론 사이의 역동을 읽는 것에서 더 나아가려고 합니다. 갓생 담론이라는 게 최근 대두되는 청년 담론 중 하나죠. 그런데 청년 담론이 그려내는 청년의 모습은 조금씩 변화했습니다. 한마디로 압축하면 청년들이 불안의 서사에서 나의 서사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2008년에 88만 원 세대, 2015년에 N4 세대 등 과거 청년들은 힘든 사회 속에서 구조적인 피해자이자 불안한 미래를 두려워하는 사람으로 그려져 왔습니다. 그러다가 한 2016년을 기점으로 해서 욜로, 소확행 같은 것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인생의 주체가 되어 스스로의 서사를 그려내는 청년들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불안의 서사이든 나의 서사이든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청년을 호명한다는 점입니다. 양상은 시대별로 좀 다르지만 청년이 이렇다더라 하고 있는 그대로 현상을 분석하는 게 아니라 어떤 특성을 보이는 청년들 중에 불러내고 싶은 일부의 측면을 불러내서 이게 청년 일반의 특징이라고 일반화한 것입니다. 갓생 담론도 청년을 호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는 점에서 기존 청년 담론의 흐름에 편입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갓생은 MZ세대론을 활용하는데요. 보통 MZ세대들은 혁신, 변화, 열정의 키워드와 연결됩니다. 여전히 나의 서사를 그리는 도전 정신에 호명을 초점이 맞춰져 있죠. 결국 요즘 청년 세대가 갓생 산다 라고 하면 내가 갓생 살지 않으면 청년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드니 그 호명에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앞서 행위자가 담론과 능동적으로 협상하는 행위자성을 포착한 저희 연구는 분명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의 청년 담론이 계속 청년을 호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면 저희 연구는 직접 현장에 들어가서 현장을 읽고 청년들 자체의 목소리를 들으려고 했다는 점에서,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담론과 능동적으로 협상하는 모습을 포착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H 사람들은 갓생로로서 갓생 담론을 상당 부분 내면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전부는 아닙니다. 이들은 갓생 담론과 협상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바로 현생이라는 말을 통해서요. 싫어도 해야 되는, 취업하려고 꾹꾹 참고 하는 공부, 취준, 스펙 쌓기, 이런 것에 매진하는 삶을 현생이라고 보통 말하죠. H 사람들은 현생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취미가 아니라 직업적인 부분. 학교 다니고 일하고 과제하고 춤추는 건 현생에서 살짝 벗어난 것이다. 이렇게 인포먼트들은 자기 삶을 기획하는 데 있어 이 현생을 따로 떼서 구분하려는 모습을 보입니다. 시간을 쪼개고 바쁘게 살긴 하지만 그 가운데서 내가 좋아서 하는 것과 싫지만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을 구분합니다. 이건 현생 스케줄, 저건 현생에서 좀 먼 일정, 이런 식으로 스케줄의 종류를 구분하기도 하고요. 아예 평일과 주말로 물리적인 시간을 구분하기도 하고요. 쟤는 현생 사느라 바빠. 나는 현생은 잠깐 뒷전이야 요즘. 이런 식으로 삶 자체를 구분하기도 합니다. H 사람들은 분명 주체와 압박 속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나름의 방식으로 자기가 진짜 좋아서 하는 것과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것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갓생러와 갓생 담론 사이의 능동적인 협상이라고 저희는 분석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행위자들이 담론과 협상하는 것이 이 갓생 담론을 아예 전복시킬 수 있을 만큼 정치적인 폭발력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물어봤을 때는 사실은 퀘스천 마크입니다. H에는 전설이라고 불리는 선배가 하나 있었습니다. 춤출 시간을 확보하려고 휴학까지 한 부원인데요. 인포먼트 H는 춤추려고 휴학한 인포먼트 E를 두고 전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좋아하는 거, 즐거운 걸 하기 위해서 현생을 뒷전으로 미룬 사람이 전설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전설이라는 게 레전드라기보다는 미스의 어감에 가까운데요. 신화죠, 전설보다는. 즉, 내가 좋아하는 걸 하기 위해서 현생을 뒤로 미루는 사람, 춤추려고 휴학하는 사람은 내가 정말 따라하고 싶은 멋있는 사람이지만 아무도 따라할 수 없는 신화다. 이런 관념입니다. 좋아하는 걸 하기 위해 현생을 미루는 건 신화다. 이러한 점에서 보면 이 협상 능력이라고 하는 게 갓생이나 신자유주의적 시간성을 무너뜨릴 정도의 폭발력을 가지지 못하는 상황인 겁니다. 더군다나 그 미스의 주인공도 사실 춤을 진로로 만들고자 했기에 그런 결정을 내릴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상황을 종합해보면 여전히 이 사람들이 협상 능력을 갖추고 능동적으로 움직이고는 있지만 신자유주의적 시간성이라는 걸 뒤집을 정도의 폭발력은 가지고 있지 않다. 이렇게 진단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연구가 이 갓생이라는 것을 또는 갓생러들의 움직임이라는 것을 너무 낭만화할 게 아니라 단지 갓생러들이나 청년세대 담론에 엮여있는 많은 행위자들이 저항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 작은 밑거름이 되었으면 좋겠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지금까지 갓생, 대학생의 삶의 기획이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